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에 이제 현대차 실적 개선 여부와 이제 맞물리면서 확 떴다가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되면서 또 다시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제일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부품 공급과 관련돼서 공장이 멈추는 사태 이런 부분이 좀 보아야 되는데 또 확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이 사태가 좀 안정되면서 지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자동차 중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접근을 완승차 쪽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이 스탑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더 타격이 좀 크게 데미지를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계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품 쪽으로 같이 노리는 것보다는 완성차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세종공업은 사실 실적이 좀 고만고만합니다. 뭐 특별히 펀더멘탈이 좋아지거나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일정한 쉐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기업인데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래쪽에 이번에 이제 지지했던 4,220원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크게 벗어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봤을 때 이제 오늘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오겠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품업체들은 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1차가 저항선이 4,87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게 바로 한 방에 이제 다 달아버렸죠. 그래서 4,870원을 일단 1차적인 저항선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 목표 가격은 5,270원까지인데 목표 가격 5,270원까지 놓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4,220원, 목표 가격은 5,27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공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갈게요. 1219번님께서는 지코 매수가 480원에 이거 비중이 80% 굉장히 높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코가 지금 자동차 부품 제조 만드는 회사인데 워터 펌프하고 이제 알루미늄 실린더 헤드 뭐 대충 아는 그 자동차 그건데 지금 이 회사는 지금 법적인 소송이 걸려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주주가 변경될지 안 될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금 조달에 관련돼서 400억 시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뭐 가스켓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없어지고 부품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엔진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알루미늄 샤시나 이런 쪽에서 경량화 쪽에 들어간다든지 엔진 냉동 공조장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전기차로 흘러가는 흐름에서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뀌면은 그 지저분한 우리가 말하는 엔진 오일도 안 갈고요. 엔진 오일 되게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주기가. 그리고 머플러도 마우라 머플러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품이 굉장히 단순화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뭐 노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뭐 오늘 뭐 삼성 SDI하고 이런 게 급등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종의 가전제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이 지코가 지금 480원에 80% 매수하셨는데 아까 그 법적 소송하고 대주주 변경 400억 시비 이런 어떤 턴 어라운드를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비중은 뭐 많이 들어가셨으면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850원, 900원에서 지금 313원 찍고서 오늘 342원에 있는데 이 5일선하고 21선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셨어야 하는데 조금 일찍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대치는 거기서 주가가 멈출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자동차 부품의 한계성이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그런 걸 보시고 일단 나름대로 저보다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네 가지 사건 법적 소송, 그 대주주 변경, 400억 시비 중소기업은 오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주총회나 여기에 꼭 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저기 주주총회에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나 진행 상황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가가 흘러가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0633번님 6,490원에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작년 12월 달 이후에 IT 섹터가 주도 섹터 들어오면서 가장 강하게 올랐던 부분이 반도체고요. 뭐 전공정, 구공정, 뭐 시스템, 파운드리 할 것 없이 다 같이 너무 많이 크게 올랐고 소재 관련된 쪽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1월 달에 조금 조정받을 때 아마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던 게 시장에 이렇게 갑자기 우발적인 사건이 나왔을 줄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 다 물려있죠. 이제 크게 이제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지금 IT 섹터 내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 관련된 특히 이제 소재 쪽으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아래에서 올라왔던 부분 12월 달부터 상승했던 부분에서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들어왔던 펀드들은 지금 정도 나갈만 하거든요. 시장 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차익이 하기 좋은 섹터, 이익이 많이 나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 반도체 소재 섹터 쪽으로 기관도 일부 차익 실현이 들어왔고 특히 이제 외국인 쪽으로도 차익 실현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흘러내는데 만약에 이게 주도 섹터가 아니라면 큰 폭으로 내려올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내려와서 지금 옆으로 가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기간 조정은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기간 조정은 가격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버티면은 결국 이제 다시 순환매에 들어왔을 때 또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이번에 저점 잡았던 5,720원 아마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 다만 위쪽에 6,960원 여기를 놓고 아마 기간 조정을 조금 갈 겁니다. 지금은 이샤전지 쪽으로 워낙 강하게 가고 있고 이샤전지 이후에 오늘 지금 보면은 PCB하고 특히 이제 MLCC 쪽으로 주가들이 큰 폭 뛰거든요. 그러면 이샤전지 이후에 지금은 PCB, MLCC 쪽으로 주도 섹터 들어왔다고 보면 아마 이 다음번이 반도체에 다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5,720원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6,960원 박스권 상단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는 돌파 시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경 하이테크 3583번님 35,100원의 비중 10% 많이 올랐죠 최근에. 저기 3583님은 작년에 무상증자 100% 했거든요. 예. 그 전에 사셔가지고 나머지를 들고 계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가셨는지 이게 이 데코 필름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필름이 특수 필름인데. 제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왔는데 스마트폰에 그 배터리가 있고 이러면은 이게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데 데코 필름 같은 경우는 그런 열을 약간 식히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합니다. 예. 뭐 제가 그런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뭘 아시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올해 전망은 괜찮습니다. 흑자도 나고 실적이 발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들고 계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19년도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2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2월 중순이나 3월 초에 갤럭시 그 스마트폰 신제품 나오면은 다시 갤럭시 폴더폰으로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회사는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 됐다고 보거든요. 뭐 10% 적정하고요. 지금 보유하시고 일단은 목표 가격은 35,000원에서 35,100원인데 35,100원에 42,000원, 44,000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29,000원대 추가로 뭐 10% 중에서 5% 매수하셔가지고 15%로 그렇게 들고 가시면 무리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이네요. 3387번님께서 영진약품 5,900원에 비중 20%.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평소에 먹는 그 영양제 할 때 영진약품이죠. 브론산 바몬드. 브론산 바몬드. 유명하죠. 드리프제. 사실 영진약품은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감이 컸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제 카톡방에 보면서 좀 말씀드릴 때 제가 너무 이제 IT 쪽에 집중해서 얘기해서 혹시 그쪽만 좋아하고 특히 이제 바이오 쪽 경계심을 높이면서 바이오 쪽을 너무 싫어한다라고 좀 표현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IT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거고 제가 원래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첫 애널리스트 할 때가 가장 오랫동안 했던 파트가 이 제약 바이오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걸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이제 2020년도 주도 섹터를 좀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했을 때 바이오 제약 쪽은 제가 워낙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관계된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CEO들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자 이렇게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가장 기대가 되는 제약 회사를 내년 2020년도 가장 기대되는 회사를 좀 꼽아달라. 그게 이제 작년 10월달, 9월달, 10월달이었는데 거기서 가장 1번, 2번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공통된 종목이 바로 이 대웅제약하고 영진약품이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지없이 지금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그만큼 실망도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펀더멘탈적인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결국 이제 살리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5,300원 정도가 지지선인데 여기를 아마 이제 좀 지킬 거는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1차 반등 이후에 위쪽에 12월 달부터 좀 매물이 좀 쌓이는 매물대를 좀 많이 만들고 있죠. 1차 매물대가 6,150원 정도 되고요. 2차가 이제 6,6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구간을 한 번에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고 여기서 아마 이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5,300원 지지선에서 목표 가격은 위쪽에 6,65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종목은 분명히 장기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그걸 받쳐줄 만한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신다면은 아주 길게 보거나 아니면 6,650원 정도에서 이익 실현한 이후에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이야기 들어봤고요.